안녕하세요. 자, 이제 인터뷰 2부입니다. 2부는 주로 재수생들 공부하는 거랑 재수종합반, 선택 전략, 이런 재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문과 같은 경우는 성적 올리는 게 좀 쉽잖아요, 사실 수능에서. 아무래도 이과보다 훨씬 쉽죠. 그죠? 네. 예. 그 이과 재수생들이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과 학생들이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일단은 아무리 재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선을 다 했었던 학생들이라 해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찌감치 재수를 결심하고 뭐 공부 스케줄이라는 게 막 흥크러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1등급 받을 확률이 희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과 고3 때 그래도 수능에서 한 3등급 정도는 받아야 재수에서 1등급 정도 받아야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주 기적적인 학생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과 4등급, 5등급 맞던 애가 5등급은 좀 무리고 4등급 맞던 애가 수능에서 1등급 받았다. 그런 친구 이제 예를 들자면 국어는 아주 뛰어난데 수학만 내가 4등급을 맞았다. 근데 이 친구는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6월, 9월 평가원 두 번의 모의고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잘했어요. 뭐 한 번은 2등급, 한 번은 3등급 받았지만 수능만 4등급이다. 이런 친구들이죠. 재수에서 1등급 받는다는 친구가. 이과에서. 그래서 일단 간단히 결론은 고3 때까지 최선을 다한 친구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3등급은 받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과 재수생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수능에서 이과 3등급 받아도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문과로 걔네들은 잘하죠. 거의 1등급 수준이잖아요. 문과로 치면. 예.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과 3등급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잘하는 거고, 한두 문제 틀리면 이제 뭐 3등급 떨어지니까 완벽함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과 3등급, 이과 4등급이라도 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던 애들, 혹은 6월, 9월은 뭐 3등급, 2등급 받다가 뭐 4등급, 수능만 4등급 받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수학 실력이 있는 애들이 이제 1등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재수할 때는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지 걔네들이 1등급 받는 거예요? 전체 수학, 그러니까 하루 공부량을 100으로 보면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한 50%는 돼야 그쵸. 그 친구들이 3등급 받던 친구들이 1등급이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 1등급이라는 게 10개월간 공부를 하는 과정에 분기별로, 시기별로 공부하는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단원별의 심화 분석적인 공부를 하는 거죠. 수업도 그렇게 들을 것이고 공부도 그렇게. 이제 그게 점점점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블록을 만드는 거죠. 미적 전단원 또는 뭐 수투 전단원, 수원 전단원. 왜냐하면 모의고사나 수능이라는 거는 단원을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투 문제 풀다가 미적 문제 풀고, 미적 풀다가 수원 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30문제가 모여 있는 것이지, 그쵸. 뭐 단원 순서대로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실제로 점수화 시키려면 학생들이 대부분 한 여름이 되기 시작할 때 한 5월 달 되면 이제 그 연습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유형의 스타일의 문제들을 많이. 예, 그걸 병행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다가 이제 전략을 1등급 받는 학생들은 오해를 해서 이 1등급의 함정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88점을 맞은 학생들이 나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96 이상을 원한다. 그러면 시작서부터 그냥 그저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함정에 걸리냐면 중간 난이도의 문제 푸는 연습은 따로 필요했는데 그걸 안 한 나머지 시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100분 동안에 내가 제일 어려운 세 문제를 빼고 27문제 푸는데 예를 들어서 뭐 70분, 80분을 써버리면 시간의 한계상 그 문제를 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의
꾸준한 연습이 병행된다는 전제하에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파이널, 이제 9월 평가, 9월이죠. 9월, 10월 2달 동안에 파이널을 또 얼마나 진지하게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해 주느냐. 재수생들은 그런 기회 많은데 네, 그쵸. 재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재학생들은 모의고사 해봐야 몇 번 안 그렇죠. 보니까. 재학생들은 그 가르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1등급 맞추는 게 진짜 힘들어요. 어렵죠. 그런 유의 이제 학습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이제 잘하는 애들일수록 수시를 준비하니까 더욱 시간이 없죠. 그렇죠. 킬러를 따로 자기가 네. 열정 있게 시간 비중을 두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한참 재수생들 같이 수능에 몰입해야 되는 시기에 보통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또 내신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한참 뭐 학종 준비하고 수시 원서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부족하죠. 제일 위기죠, 그때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센수학 같이 흐름과 맥락이 있는 단원별 문제들, 이 문제를 풀면 그 다음 힌트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 수 그렇죠. 있고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흐름과 맥락이 없는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도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고 또 킬러형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 난이도 문제도 충분히 연습해서 빠른 시간에 어느 정도는 어려운 문제 빼고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도 키워야 되고 그렇죠. 킬러만 파도 안 되고 아, 위험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요새 그 경향이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작년, 재작년인가요? 하여튼 2, 3년 전부터 수능 유형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30번 씌웠죠. 평가원 측에서 이제 21번, 30번 이런 킬러형 문제들을 애들이 안 풀고 찍어버리니까 그거 찍어도 이제 나머지 맞추면 1등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 측에서 나머지 다른 문제들을 좀 어렵게 내고 킬러형은 좀 쉽게 내는 걸로 경향이 바뀌었다. 6월, 9월 평가원 수능이 계속 킬러형이 예전같이 많이 어렵지 않게 주로 이제 강남의 모 학원 보면 킬러형으로 엄청 성장한 학원이 있잖아요. 재수 학원 중에서 좋은 킬러형 문제 많이 내고. 근데 이제 그 정도 고난도보다는 좀 쉬워지는 형태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재수생들하고 수업할 때는 보통 허리가 두터워졌다 그러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허리가 두터워졌다. 이게 아니 뭐 21번, 30번 문제 그 역대급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2016년 수능 30번 보면 전국에 맞춘 학생이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추든 뭐하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과연 이거 풀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 풀 수 있냐 이걸. 이제 그런 이제 불만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최근 2년 동안은 3년이죠. 요번 수능까지 합치면. 그렇죠. 예, 평가원 모의고사 유형도 마찬가지고 따라가는 거니까. 그 중간이 두터워졌어요. 예, 그렇죠. 예, 중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중간이 유형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출형, 비탄 유형으로 중간이 좀 쉽게 나왔는데 약간 중간도 애들 봤을 때는 좀 낯선 느낌? 막 그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어삼쉬사란 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 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쉬운 4점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있었죠. 네, 정형화된 패턴에. 이게 왜 4점이야? 뭐 이거 너무 쉽게 풀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아주 어려워야 될 세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그렇죠. 중간 난이도가 두터워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내년도 2022 수능을 대비할 때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허리 두텁기 위한 전략을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수능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옛날 재종반에 있을 같이 때 있었죠. 예, 그때 같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수능 문제는 지금같이 뭐 21번, 30번이 어려운 게 아니라 번호를 몰랐어. 어떤 문제가 어려운지 모르고 그냥 문제가 1번부터 30번까지 있으면 뭐 17번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 같아서 그냥 어려워 보여서 안 풀고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쉬운 문제라든지 이게 문제 번호별로 이렇게 난이도가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서 번호별로 30번은 어렵고 29번 어렵고 21번 어렵고 20번 어렵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가 다시 좀 옛날같이 약간 회귀하는 것.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21번 너무 쉬웠고 예를 들면 21번 너무 쉬웠고 오히려 18번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좀 애들이 이제 이 문제는 쉽겠지 하고 접근했는데 어렵고 이 문제는 어렵겠지 접근해서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쉽고
그런 식으로 좀 헷갈리게 좀 이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중간중간에 지뢰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수능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게 일단 시간이 좀 모자르다라는 느낌 많이 네, 받잖아요. 네. 시간이 모자르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 같은 경우도 내신 문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가 애들이 보통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쉽게 내는 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상 난이도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만 2시간 주면 다 풀 수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고 바로 연필이 가서 풀고 그래야 성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거랑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올 수능을 본 수험생들이 논술 시험을 보고 그쵸, 왔습니다. 이 오히려 킬러를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논술 시험에서 빛을 발휘하더라고요. 수능을 못 본 친구들이 논술의 마지막 희망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왜 못 봤느냐? 허리가 약하거든요. 킬러만 1년 내내 준비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 친구들이 수능에는 피해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러나 논술, 요번에 의대 논술 중에 카대, 예. 카톨릭대, 의대의 논술 시험이 학생들의 얘기에 의하면 가장 어려웠다라고. 문제를 다 풀 수만 있었어도 이건 합격할 수 있겠다. 물론 그 경쟁률이 너무 치열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잘 풀었어도 장담 못하지만 다 푼 친구가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논술을 특별히 준비도 안 했는데 킬러 연습을 많이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의외로 빛을 발휘하는 경우. 이게 어디 논술에 득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1년을 내내 킬러에 올인을 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뭐 몇몇 사례로 일반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 허리 탄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얘가 이제 킬러만 파가지고 수능 좀 못 봤어도 논술에서 한번 가능성 있으니까 논술. 아유, 그럼요. 논술에 재도전을 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과 같은 경우는 뭐 확실히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수리 논술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리 논술을 따로 준비 안 해도 그냥 수학 킬러형이나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은 가서 풀고 오면 답안의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이게 잘 풀면 거의 합격하더라고요. 제가. 네네, 맞습니다. 이게 교육과정 외의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논술은. 예, 논술이라고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허리도 탄탄하게 공부해야 되고 경향이 허리가 바뀌었으니까 잘 그리고 이제 킬러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고 문제가 이제 생뚱맞게 30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융합해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연습들도 차근차근 해야 되고 보통 재수종합반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대로 하면 다 되겠네요. 다 되죠? 네. 재수종합반 프로그램